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떡볶이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이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넘어간 예비 신부입니다. 곧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는데요. 문득 지난 날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사실 저는 파혼 아닌 파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물론 그 덕에 사람 거르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지만 어떻게 파혼하게 됐는지 지난 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떡볶이라면 환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울다가도 엄마가 떡볶이 해준다는 말만 하면 울음을 뚝 그쳤죠. 떡볶이를 향한 저의 사랑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달랐습니다. 이날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뭐야, 또 떡볶이야? 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우울하다고 맛있는 거 먹자더니 결국 떡볶이였어? 너도 참 대단하다. 아, 그럼 어떡해. 떡볶이를 먹어야 기분이 좀 나아지는데. 넌 안 그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리잖아. 그래도 맨날 먹으면 질리지. 그나저나 이번에는 무슨 일인데? 그 꼰대가 또 뭐라고 해? 나 그냥 그놈의 회사 때려치웠어. 뭐? 야, 너 미쳤어?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준다고 회사를 그만둬. 더러워도 참고 견뎌야지. 물론 그랬지. 힘들어도 진짜 이 악물고 견뎠거든? 근데 이번 일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더라. 그 미친 김 부장, 길에서 마주치면 아주 나한테 죽었어.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더 이상 회사 이야기 꺼내지 마. 떡볶이나 먹으면서 기분 풀래. 근데 여기 떡볶이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청 맵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영 별로네. 그래? 난 괜찮은데. 에이, 우리 엄마가 한 게 더 맛있다. 하긴 어머님 떡볶이는 기가 막히지. 가만 보면 너 어머님 때문에 입만 높아져서 웬만한 떡볶이는 성에 안 차겠다. 그러니까 잔뜩 기대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걸. 회사 때려치운 딸내미 뭐 예쁘다고 떡볶이를 해주시겠냐? 하여간 철없어. 네가 지금 떡볶이 타령할 때야? 앞으로 뭐 할지 고민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몰라. 당장 뭐 해야 할지.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확실한 건 다시는 이쪽 계통으로 일 안 할 거야. 정말이지 질릴 대로 질려서. 그럼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니? 요즘 일자리 없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심란해. 대책 없이 그만두긴 했는데 뭐 해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그러지 말고 너 장사해보는 거 어때? 장사? 갑자기 무슨 장사 타령이야.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새로운 일을 하려면 네가 좋아하는 일에 매달려야 지치지 않지. 괜찮은 자리 하나 잡아서 떡볶이 가게 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 어머님 떡볶이 맛있잖아. 확실히 다른 떡볶이와는 맛이 달라. 차별화된 맛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주는 거야. 어때? 에이, 그래도 내가 무슨 장사를. 왜? 요즘 떡볶이 파는 가게들 많잖아. 어린애들 떡볶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처럼 떡볶이 좋아하는 어른들도 많고. 너희 어머님 떡볶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 나는. 그런가? 저는 왜 여태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우연히 친구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떡볶이를 좋아하고 환장하면서도 정작 제가 팔아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의 떡볶이 소스는 일반 떡볶이 맛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하나같이 극찬할 정도였죠. 엄마에게 비법을 전수받아서 떡볶이를 팔면 잘 팔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거니 열정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야심차게 떡볶이 가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엄마가 알려준 소스를 만들며 연습했고 두둑하게 받은 퇴직금으로 적당한 자리에 작은 가게를 얻어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자, 오픈 이벤트입니다. 딱 오늘만 10,000원 이상 하는 떡볶이를
같은 양 그대로 단돈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이 중요하죠. 자리 잡는 몇 달 동안은 적자를 감안하고 떡볶이를 팔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의 떡볶이 맛을 알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많은 양의 떡볶이가 5천 원이라는 안내판을 보고 하나둘씩 사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손님이 꽤 몰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 일렀어요.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맛을 보면 이때부터는 진짜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반응을 숨죽이며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 흘렀을까요? 아니, 이 집 떡볶이는 뭔데 이렇게 맛있어요? 다른 집이랑 맛이 달라. 정말요? 맛있게 먹어주시니 감사하네요.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래 떡볶이 안 좋아하는데 이 집 떡볶이는 맛있어서 생각난다니까? 화끈하게 매워서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딱 좋더라고. 저도 제가 파는 거지만 맛있기는 해요. 평소보다 더 많이 담았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아우, 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저기요, 저 떡볶이 2호만 포장해주세요. 아, 어떡하죠? 벌써 다 팔렸는데. 다음에 오시면 제가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떡볶이를 판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가게는 벌써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거기다 단골도 꽤 생겼고요. 심지어는 물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팔지 못하고 돌려보낸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인기도 대단했고 이 동네에서 우리 가게 소문은 날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뿌듯했고 어려운 경쟁사회에서 잘 살아남은 저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에는 인기가 더 치솟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급기야 번호표를 뽑고 판매할 정도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생도 뽑고 저희 엄마까지 나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어난 입소문으로 방송에서 맛집으로 취재까지 왔고 나중에는 한 회사에서 저희를 찾아와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설명하더군요. 프랜차이즈요? 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방송에서 보고 아무리 맛있어도 떡볶이가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맛보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집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있어서 수요층도 많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 이쪽에서 나름 유명합니다. 떡볶이 소스 특허내고 저희랑 손잡으시죠? 앞으로 프랜차이즈 운영 및 경영까지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딱 느낌이 와요. 이 떡볶이 분명 대박 터뜨릴 겁니다. 여러 TV에 나오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고 많은 인기로 인해 프랜차이즈 설계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망설여지기도 하더군요. 일이 커져서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런 기회 흔치 않다고 도전해보라며 저를 부추겼어요. 시험 삼아 2호점과 3호점만 내보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제 떡볶이 가게를 본점으로 운영하며 다른 지역에 2호점과 3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본점만큼 대박을 치게 되었어요.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지점을 하나둘씩 더 늘려갔고 떡볶이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이게 다 우리 돈이야. 엄마가 만든 떡볶이 소스가 대박 났다고. 내가 말했지? 엄마 떡볶이 진짜 예술이라고?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다 엄마 덕이야. 아이고, 돈만 잘 벌면 뭐해? 얼른 시집가서 가정이나 꾸려. 결혼은 무슨 결혼? 장사하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도 없구만. 그러지 말고 선 한번 봐보는 건 어때? 선? 싫어.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는 걸 추구하는 나로서는 딱 질색이라고. 그래서 어느 세월에 남자 만나 결혼할래?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제 네 가정 꾸릴 생각해야지. 너 주야장천 떡볶이만 팔다가 늙어 죽을 거야? 2년 있으면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거 평생 떡볶이만 팔다 죽을 생각이구만.
네 친구는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너는 이 나이에 떡볶이나 팔고 정말 엄마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생긴 것도 예쁘장하게 생겨서 왜 남자 하나를 못 만나는지. 아휴. 하는 일이 잘 풀려 걱정 없어지니 엄마는 빨리 남자 만나 시집가라며 저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강요하는 선을 마다하며 매일 같은 전쟁을 치르던 중에 한 남자 손님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같이 점심시간마다 우리 가게를 찾았고 같이 온 직원과 떡볶이를 먹으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친구는 그런 글을 보며 저를 좋아해서 매일 찾아오는 거라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장난 그만 치라고 웃어넘기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루는 늘 같이 오던 사람과 안 오고 혼자 왔길래 음료수를 서비스로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매일같이 오시는 단골들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늘 어떤 분이랑 같이 오시더니. 아, 제가 이 집 떡볶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릴 만큼 맨날 가니까 같이 먹던 친구가 질렸는지 오늘은 혼자 가라네요. 어머, 그렇구나. 세상에. 제 친구가 제대로 김치국 마셨네요. 사실 매일같이 오셔서 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막 놀리더라고요. 떡볶이가 좋아서 오시는 건데. 뭐, 친구분 말이 아닌 건 아닌데. 네? 그럼 잘 먹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서둘러 일어나 계산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보다 더 좋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떨었어요. 물론 저 역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연애세포가 깨어난 느낌이랄까요?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고 화장이나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됐어요. 그 남자는 여전히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고 피곤할 때 먹으라며 커피나 음료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 혼자 마감하고 셔터 내리는데 도와주기까지 했죠. 그때 그 남자와 오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어머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서방 왔는가? 엄마는 이서방이 뭐야?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차피 둘이 결혼할 건데 뭐. 안 그런가, 이서방? 네, 맞습니다, 어머님. 난 듣기 좋은데 왜? 이참에 저도 장모님이라고 부를까요? 뭐? 나야 좋지. 하여간 둘이 잘 맞는다니까. 그나저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오늘 바쁘다고 했잖아. 아, 얼추 다 처리했어. 한창 바쁠 것 같아서 도와주러 왔지. 보고 싶기도 해서 겸사겸사. 아, 어머니, 무거울 텐데 저 주세요. 이거 저쪽 테이블 맞죠? 남자친구는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싹싹하고 착하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날로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본인 일도 힘들 텐데 늘 가게 일 도와주고 장사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해도 저를 많이 사랑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1년 반 동안 예쁜 사랑을 키워갔고 더 미루면 안 되는 나이라며 호통치는 엄마 덕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엄마는 핑계고 저도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우리 엄마는 이미 허락하신 터라 패스했고 남자친구 어머님께만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며 물었어요. 아가씨가 그 떡볶이 장사한다는 사람이에요? 이제 보니 여기 앞 사거리에 있는 떡볶이 가게구만. 네,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집 떡볶이 맛있다고 자주 사오길래 지나가다가 몇 번 본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이랑 사귀는 사람이 아가씨인 줄은 몰랐네. 세상에나, 기가 막혀서. 아가씨, 나이가 몇이지? 올해 34살입니다. 34살 먹고 떡볶이 장사하는 거야? 혹시 그 가게 직원인가? 아니면 알바생?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 가게 내 여자친구가 하는 거야, 예비 장모님하고. 장모님은 무슨 장모님이야?
이게 떡볶이 먹고 정신이 어떻게 됐나? 왜 이래? 고작 구멍가게 수준이구만.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니? 뭐 하나 내세울 곳도 없는 떡볶이 가게를? 아가씨, 대학 어디 나왔어? 그건 왜? 아이, 글쎄, 어디 나왔냐고. 어른이 물으면 째깍째깍 대답이나 할 것이지 왜라니? 아이, 됐어. 딱 봐도 편편찮은 대왕 나왔겠지 뭐. 그러니 떡볶이 장사나 하는 거고. 엄마, 왜 그래? 좋은 머리 갖고 태어난 애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너 엄마 쓰러지는 꼴 볼래? 어디서 이런 걸 집에 데리고 와? 내가 너 떡볶이 장사하는 애랑 결혼시키려고 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서 번득하게 키워놨더니만은 뭐? 겨우 데리고 온 게 떡볶이나 파는 애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애를 만나니? 서울대 나와서 직장까지 좋은 애가 뭐 하러?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내 여자친구 돈 잘 벌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아, 그래봤자 떡볶이 장사밖에 더 돼? 1인분에 몇천 원 하는 떡볶이 많이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넌 좋은 대학 나와도 직장도 탄탄한데 이런 애랑 결혼하고 싶니? 아유, 내가 헛똑똑이를 낳았어. 정신 차려, 이놈아. 아무리 여자 보는 눈이 낮아도 그렇지. 떡볶이 장사는 애가 뭐야? 엄마 창피해서 죽는 걸 볼래?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겨우 몇천 원 파는 게 아니라니까. 시장이나 일반 떡볶이집은 그렇게 팔겠지만 내 여자친구가 하는 가게는 차원이 달라. 몇만 원씩 한다니까. 하루 매출이 얼만데.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선 앉아서 이야기 좀 들어봐. 그래도 인사하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어딨어. 내 체면도 있는데. 지금 네 체면만 중요하고 엄마 체면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니? 몇만 원 팔면 뭐해? 중요한 건 떡볶이 장사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 몇 번 지나갈 때 보니까 손님 많은 것 같더라. 장사 잘 되는 거 인정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떡볶이 파는 애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다. 아무리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도 어느 정도 둘이 수준은 맞아야지.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아가씨, 더 들을 것도 없어. 이만 집에 가봐.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부탁해서 오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아무리 그래도 떡볶이는 아니지. 막말로 아가씨 자식이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락할 수 있겠어?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다 똑같아. 내 자식 더 잘난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은 거라고.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기야!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남자친구 엄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저를 따라 나와 손목을 잡으며 말렸어요.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그럼 계속 있어? 어머님 저렇게 나 싫다고 노발대발 하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우리 엄마가 직업에 편견이 있어서 그래. 힘들게 고생해서 나 키우셨고 당신 자식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나한테 미리 눈치를 줬어야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드리고 왔고 바보같이 상처되는 말만 듣고 나왔어. 심지어 난 제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철판을 깔고 있을 수 있어? 알겠어. 내가 자기 생각은 못했네. 미안해. 그럼 내가 엄마 설득해볼게. 가능하겠어? 내가 봤을 때 어머님 절대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옛날 분이라 직업에 편견이 강해서 지금은 자기 자체를 보려하지 않으시려 하지만 내가 꼭 설득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만약에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면? 그럼 나 자기랑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뭐?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그렇게 무시받으며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난 내 자신도 소중하거든. 그럴 일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꼭 허락 받아낼 거야. 우리 못 헤어져. 난 반드시 자기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곧 좋은 소식 전해줄게. 남자친구는 오래도록 저를 위로하다 집에 데려다 줬고, 저는 지친 마음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잘 인사드리고 왔냐며 궁금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제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아니, 인사드리러 갔다 온 애 표정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니? 혹시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엄마, 그게... 저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데 떡볶이 장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 너무도 서러웠어요.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한참을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금 진정되었을 때 남자친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그러자 엄마가 저보다 더 난리치며 열을 내셨습니다. 세상에, 아니,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여편네가 다 있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 사람 귀천을 떡볶이로 따져? 그게 뭐 어떻다고? 이서방이 사람은 좋은데 참 형편없는 엄마를 돕구만. 아휴, 속상해. 지가 뭔데 내 귀한 딸을 무시해? 돈만 잘 버는데. 너 이서방한테 이야기 안 했니? 우리 지점이 본점이고 전국 각지에 프랜차이즈만 100여 점이 있다는 거. 말 안 했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능력 있는 내 딸은 지가 뭔데 무시하냐고. 그게 사실 말 안 했어. 뭐? 사실 남자친구에게 제 숨은 능력을 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 어머니께 허락받고 결혼식장이며 신혼집 구할 때 본격적인 재정 상황을 알려주려 했어요. 지금 본사 장사가 미친 듯이 잘 되어 본점이라는 게 알려지면 손님이 더 몰릴까봐 본점 타이틀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와 엄마, 친구 이렇게 셋만 쉬쉬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엄마나 친구가 소개해주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의 재산을 궁금해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사가 저리 잘 되니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밝히는 것 같아서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엄마 가게라고 거짓말하며 저는 월급만 받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은 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죠. 그 사정을 들은 엄마는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기는 네 앞으로 프랜차이즈만 100점이라는 거 알면 그렇게 반대 못하겠지. 그렇다고 결혼 허락받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널 돈으로만 보고 좋아할 거 아니니? 들어보니까 직업 운운하는 여편네 속내가 딱 보여. 돈 많고 잘 사는 집안 딸내미랑 결혼시키고 싶은 거 아니겠어? 애가 워낙 검소하고 소탈해서 그렇지. 내 딸이 진짜 숨은 알부자인데. 엄마, 단순히 허락받자고 내 진짜 상황까지 오픈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 말대로 날 돈으로만 볼 거니까. 그래서 어떡하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게? 그래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떡볶이 장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날 무시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인성 안 좋은 어머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네. 엄마, 이게 맞는 거겠지? 그 사람한테 엄마를 버리고 날 선택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인사드리러 간 집에서 온갖 무시를 다 받고 돌아온 터라 정신적으로 크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하나 싶다가도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참 괴로웠죠. 그래서 뭘 어쩌면 좋을지 혼자 끙끙 앓으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남자친구 연락을 피하며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잡은 뒤 일주일 만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급히 만나서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마음 정했거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좋겠지만 내 생각에는 절대 허락 같은 거 안 하실 것 같아. 난 어머님 기준에 충족되는 며느리가 아니니까. 이 말 전하려고 전화했어. 만나서 얼굴 보고 말하면 마음 약해질까 봐. 자기야, 일단 우리 만나자. 꼭 할 말 있어서 그래. 나 그동안 엄마 열심히 설득했어. 내가 말했잖아. 나 믿고 기다려달라고.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하시겠대. 뭐? 정말? 아니, 어떡해? 그건 나와서 자세하게 말해줄게. 엄마도 자기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참에 서운한 거 다 털어버릴 겸 우리 만나자. 이별을 통보하려고 한 전화였는데 일주일 만에 허락하셨다니. 무슨 연유로 어머님 생각이 바뀌신 걸까 의아했습니다. 대체 남자친구가 무슨 수를 쓴 건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알려준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음식점 룸 앞에 다와 갈 때쯤 긴장되어 화장실에 들렀다 그려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오른쪽 칸에서 요란하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영이 엄마. 나 지금 걔 만나러 왔어. 아이, 누구기는 누구야. 그 떡볶이 장사하는 애지. 내가 하여간 아들놈 때문에 죽겠어. 곧 죽어도 저거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대드는데 어떻게 그럼. 우선 허락하고 결혼 질질 끌다가 헤어지게 만들어야지 뭐. 제가 지금이야 좋아서 저러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콩깍지 다 벗겨지면 헤어지게 돼 있다니까. 막말로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장사 나부랭이랑 결혼해? 안 그래? 뭐 장사는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해? 그래봤자 떡볶이 파는 건데. 이제 슬슬 올 때 됐으니까 이만 끊자. 그래. 어떻게 됐는지 내가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줄게. 끊어. 남자친구 엄마는 화장실 칸에서 변기물을 내렸고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기세에 저는 부랴부랴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정신없는 상태로 말이죠. 그때 룸 안에서 나오는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왜 나왔어? 자기가 하도 안 나와서 무슨 일 있나 나가서 기다리려고 그랬지. 엄마 잠깐 화장실 가셨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자. 남자친구는 다정스럽게 저를 데리고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친구 엄마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도도하게 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인사하니? 오랜만에 봤으면 일어나서 인사부터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여간 이래서 못 배운 티가 난다니까. 그러니 싸구려같이 떡볶이 장사나 하지. 엄마! 제가 뭐라곤 내가 제대로 할 말도 못하니? 별것도 아닌 애한테 눈치 봐야 하는 거냐고. 이미 이야기 끝났잖아. 알겠다고 했으면서 왜 또 이래? 알겠어. 그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얘, 너 이야기 들었지? 내가 결혼 허락한 거? 엄마,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지. 사과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사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거한테 사과까지 해야 하니? 결혼 허락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너 나한테 사과드리려고 왔니? 그런 거야?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서요. 그런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어머님은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뭔 사과를 하니?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되려 네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 할 판이야. 아니, 떡볶이 장사나 하는 나부랭이 주제에 귀한 내 아들을 넘봐? 엄마! 정말 왜 이래? 허락까지 한마당에 자꾸 이럴 거야? 너나 똑바로 해, 이거사. 여자친구 앞이라고 엄마한테 소리치지 말고. 뭐 대단한 애라고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랑이 뭐 밥 먹여줘? 됐고. 더 이상 여러 말 하게 만들지 마. 머리 아프니까. 우선 결혼 허락하마. 대신 조건이 있어. 그게 뭐죠? 그건 내가 설명할게.
엄마가 결혼 허락하는 대신 결혼 시기를 조금 미루라고 하셨어. 왜? 결혼 못해서 환장했니? 왜? 네가 생각해도 내 아들 잘나서 빨리 채가야 할 것 같디? 엄마 좀! 아서라, 난 내 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어서 우선 허락한 거야. 네가 뭐가 좋다고 난리를 떨어대는지. 너 아니면 다른 여자랑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난리쳐서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3년 뒤에 진행하는 걸로 해라. 자기야, 그래도 우선 엄마가 허락해 주셨잖아. 우리 그걸로 만족하고 3년 동안 더 잘 만나다가 결혼 준비하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랑 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허락한다는 말 듣게 해주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 집에서는 자기한테 사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괜히 심술 부리시네.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아유, 사내 놈이 왜 저 모양이야. 제가 뭐라고 네가 이렇게까지 쩔쩔매니? 엄마 속 다 뒤집어 놓으면서 말이야. 그렇게도 좋아?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는 놈이 뭐가 부족해서 이딴 거한테 쩔쩔매냔 말이야. 허락했다는 말을 믿고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나온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허락했는지 화장실에서 다 들은 터라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겨우 마음 잡고 정리하려고 했다가 일말의 기대감으로 나온 자리였는데 괜히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더 명확한 결심이 섰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걸요. 그래서 확고한 눈빛으로 남자친구 엄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쩔쩔맬만 하죠. 제가 꽤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뭐? 대단한 사람? 요즘은 떡볶이 장사한다고 대단한 사람 취급받나 보다. 그래, 생각은 자유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래봤자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저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회사에서 따로 발급받아 지점 확장 및 거래할 때만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던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자친구 엄마에게 건넸죠. 이게 뭐니? 참나, 떡볶이 장사하는 주제에 명함도 있어?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먼.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명함이니까. 제가 함부로 안 드리는 명함이거든요. 어머니께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자친구 엄마는 콧방귀를 끼며 명함을 살펴봤고 살짝 흠칫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라고? 아니, 그 떡볶이 가게가 네 거란 말이야? 엄마가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난 또 뭐라고? 꼴랑 그 가게가 네 거라고 유세 떠는 거니? 글을 제대로 못 읽으시나 봐요. 하긴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겠죠? 거기 명함 보면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쓰여 있죠. 사실 남자친구한테 말 안 했는데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네요. 제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전국에 100점 이상 있어요. 저희 가게가 본점이고요. 그 말인즉 100점이 넘는 지점이 다 저와 계약한 가게라는 말입니다. 저희 떡볶이 소스는 일반 소스와 맛이 달라서 이미 특허까지 받은 상태예요. 특허 낸 소스의 가격이 얼마일지 상상이나 되세요? 100여 곳이 넘는 지점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 정도일지 가늠이나 하실 수 있냐고요. 뭐라고? 100여 개? 말도 안 돼.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그렇게 돈 잘 버는 애가 왜 여태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놀고 먹어도 되는 걸. 돈 잘 번다고 마냥 놀고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 벌수록 더 노력해야죠. 현장에서 손님들 반응 살피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도 하고 겸사겸사 신메뉴도 개발하면 좋잖아요. 그뿐이에요. 저는 우리 가게 찾아주시는 단골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참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초심 잃고 싶지 않아서 고생고생하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미 떼돈 벌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통장에 돈은 쌓이고 있어요. 어머님은 돈 잘 버는 직업 가진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럼 오늘을 대단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돈 저는 수도 없이 벌어내고 있으니까. 말도 안 돼. 고작 떡볶이 파는 애가 어떻게 대표까지. 고작 떡볶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한테 무시당할 만큼 인생 헛살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대략 감이 오시죠? 본인 때문에 아들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저랑 결혼했으면 잘난 아들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저보다 더 잘 버는 사람 골라서 며느리 삼으세요. 그런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벙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사실대로 말 안 하고 숨겨서 미안해. 내 나름대로 숨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 그런데 자기 엄마 보니까 말 안 하길 잘한 것 같네. 그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자.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마음 정리가 덜 돼서 그러지 못했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돼. 그동안 고마웠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저는 얼빠진 둘을 놔두고 당찬 걸음으로 음식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 돌아와 늘 그렇듯 일을 시작했어요. 미련 없이 이별과 파혼을 통보했지만 그간의 추억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떨쳐버릴 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에 매달리는데 낯짝 두꺼운 남자친구 엄마가 찾아와 제게 친한 척 인사하며 앞치마를 매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게에 손님도 많고 바쁠 것 같아서 내가 뭐라도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왜요? 우린 헤어졌고 다 끝났는데. 너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겠니? 네 말 듣고 많이 반성했어. 나도 내가 이렇게 속물인 줄 처음 깨달았다니까. 떡볶이 장사한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한테 참 미안해서 사과할 겸 이렇게 찾아왔어. 내가 돈 안 받고 가게 일 도울게. 이렇게라도 해서 너한테 잘못한 죄 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아들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어해. 직업 좋은 며느리가 모델수라고. 아들 저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괜한 고집을 피웠나 후회되고 미치겠다. 저기 그러니 다시 생각해봐 줄 수 없겠니? 나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면 전혀 그럴 것도 없어. 우리 예비 며느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잘 아는데 설마 무시하겠어? 평생 받들고 살아도 과분하지. 안 그래? 시커먼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 아들 핑계 그만하시죠. 그 사람한테 당신 같은 엄마가 있다니 안타깝네요. 적어도 엄마라면 더 이상 아들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 줄 아냐고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나 같으면 얼굴 보기 미안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도 못할 거예요.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 도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얼씬거리지도 말고요. 아니 얘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렴. 나도 이렇게 네 얼굴 보는 거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지은 죄 내가 수습해야지. 그 행주 일이죠. 여기 테이블 내가 다 닦을게. 아 나가시라고요. 이봐요. 내 딸이 나가라고 하는 말 안 들려요? 경찰 부리기 전에 당장 나가요. 아유 저기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노영 푸세요. 내가 왜 댁 사부인이에요? 감히 귀한 내 딸한테 막말이나 짓거리는 주제에 어디서 수작이야? 얼른 썩 나가지 못해요?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를 밖으로 밀쳐냈고 재수없다면 소금까지 팍팍 뿌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가게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툭하면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쉬면서 다른 지점을 관리하고 신메뉴 개발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메뉴를 출시할 수 있었고 시간이 꽤 흐른 뒤 운명처럼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비록 지난 일이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엄마란 사람은 참 형편없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